안녕하세요, 개꽃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잘 지내셨어요? 신기하게도 구독자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늘어가면서 벌써 60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박수! 원래 그 유튜브 채널들이 다 그렇잖아요. 100명 기념, 1000명 기념, 10,000명 기념, 10만 명 기념으로 그때마다 이제 되게 대형 컨텐츠들을 하는데, 저도 100분이 돌파하면은 Q&A 컨텐츠를 한번 해볼까. 100분은 안 됐지만 제 기분은 벌써 100분을 넘은 기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Q&A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원래 이런 거 다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핵심만 쏙쏙 3가지를 뽑아서 Q&A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은 없어요. 왜냐면 전 개꽃이니까요. 자, 첫 번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아마 Q&A 제목 보시고 들어오신 90%? 아니죠. 100% 장담합니다. 100% 모든 분들이 이게 제일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주 메인이 되는 질문 같은 경우는 맨 뒤쪽으로 밀어서 이 영상 시청 시간을 좀 늘려야 맞는 건데, 그걸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개꽃은 그런 전략 같은 것보다는 중요한 것들 그냥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제일 궁금해서 들어왔을 거니까. 그래서 요것을 거침없이 1번에 넣었습니다. 자, 솔직하게 말하자면 이 비용은 사람마다 다릅니다가 정답이에요. 어느 병원이나 기준이 되는 사이즈가 있는데, 이 기본 사이즈에 내 몸이 부합하면은 기본 금액만 지불하는 거고,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뽑아야 되는 지방의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단계별로 추가가 될 때마다 플러스 알파가 붙습니다. 이게 아마 거의 대부분 모든 병원들이 이런 시스템일 거예요. 플러스 알파라는 금액은 당연히 수술을 한 후에 양을 많이 뽑았다고 해서 붙여지는 금액은 아니고요. 지방흡입 수술 들어가기 전에 상담을 하잖아요. 사이즈 체킹, 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은 책정이 됩니다. 그 가격만 지불하면은 더 많이 뽑혔다고 해서 지불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미용실을 가가지고 이제 이거 염색 얼마예요? 해서 여기까지 오는 머리 기장이 11만 원입니다. 이러고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약을 한 통 더 썼다 해서 더 주셔야 돼요. 요즘에 이런 거 안 먹히잖아요. 예전에는 먹혔어요. 근데 요즘은 안 먹히거든요. 이런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병원의 기본 사이즈는 모르겠지만 제가 시술을 받은 병원에서는 제 사이즈가 기본 사이즈였어요. 너무 고맙게도 이쪽에 지금 잠깐 띄워드려 볼게요. 제 예전 비포 모습입니다. 이런 비포의 모습이 기본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저는 복부와 러브 핸들 지방 흡입하는 프로그램으로 들어갔고, 이때 진행한 가격이 26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압박복 비용은 추가로 따로 또 들어갔고, 지방흡입 후에는 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 병원은 후관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지방이 갑자기 빠져서 그런지 폭식을 하게 되거든요. 이 폭식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약의 힘이 조금은 필요해요. 그래서 식욕 억제제 처방도 받아야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이 처방 비용도 무료로 다 수술 비용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게 서비스 차원인지 아니면은 수술 비용에 포함이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처방 비용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일정 기간 동안. 물론 약값은 약국에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알파는 한 단계 한 단계가 추가될 때마다 플러스 55만 원씩 붙는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이즈보다 한 단계 더 위에 분이시라면은 260만 원에 플러스 55만 원이 붙는다는 거겠죠. 두 번째, 압박복을 중고로 사도 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병원에서 구입하는 압박복이 생각보다 가격이 나가가지고 저도 이렇게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거들같이 생긴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마트에서 사면은 싼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각종 이제 그런 커뮤니티나 땅끈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중고를 알아봤었는데, 확실히 가격 면에서는 중고가 굿이었다. 근데 제가 병원에서 압박복 구입을 결정하게 된 이유 2가지가 있는데, 이 2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수술을 착용하는 중고 압박복이 내 몸에 착 핏이 되지 않았을 경우 빠꾸를 당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술을 받기 전에 병원에 이걸 한번 가지고 가야 돼요. 수술 후에 제가 입었을 때 제 몸을 밀착시켜서 압박을 시켜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의사쌤이 보고 체킹을 해주시는데, 불가능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수술 후에 이 압박복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압박복이 수술 후에 몸매를 고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게 흐물흐물하거나 바디에 착 맞지 않으면 수술을 의사쌤이 잘 해놔주시고도 후에 결과가 안 좋게 되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사쌤이 무조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요거는 아니라고 하십니다. 저도 압박복이 생각보다 비싸네요 라고 했을 때 실장님께서 중고 사이트에도 압박복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몸에 어느 정도 맞는 걸로 한번 찾아보시면은
했더니 그거 보고 입을 수 있으면 입어도 됩니다 라고 실장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먼저 해주셨거든요. 무조건 병원 압박복을 무조건 구입해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 이 두 번째 조건이 제가 병원에서 이 압박복을 구입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맞춤 제작과 수선이 가능하다. 병원에서 압박복 신청을 하면은 수술 부위 사이즈를 먼저 재는데 수술 후에 빠질 양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압박복 제작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 몸을 굉장히 이쁘게 잡아준다는 거, 그리고 입었을 때 불편함이 없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압박복을 입거나 벗을 때 찢어지거나 망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어쨌든 옷이니까. 중고 압박복은 수선이 불가능해요. 세탁소 같은 데서 수선할 수 있나? 모르겠네. 아무튼 전문 업체에서의 수선이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하단 말이죠. 하지만 병원에서 구입한 압박복은 제가 얼마든지 요청을 하면 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 수선이 가능하고, 살이 굉장히 확확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확확 빠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박복이 처음에 입었을 때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이 꽉 조여지는 느낌이 안 나는데, 이때 병원에서 입은 모습을 보고 체킹을 해주세요. 업체 측에 이야기를 해서 무료로 또 줄임이 가능하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물론 중고 가격이 저렴하기는 했지만 비싼 수술이잖아요. 그 뭐 몇만 원 아끼자고 제 몸에 맞지도 않는 압박복 사서 몸매 망치느니 그냥 돈 크게 들어갈 때 더 보태서 제 몸에 딱 맞는 압박복으로 안전하게 시술하고 예쁘게 몸매를 만드는 게 좋겠다 판단이 들어서 저는 병원 제품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제가 개꼬시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게 압박복을 입다 보면은 주름도 잡히고 스펀 재질이다 보니까 당연히 늘어나거든요. 손빨래 하거나 세탁기를 돌리는 것만으로는 이게 다시 보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해봤죠. 이걸 어떻게 하면 보정이 될까? 건조기에 넣고 한번 돌려봤거든요.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못 입을 각오하고 건조기 넣어서 돌려봤는데 안에 나온 결과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처음에 샀던 그 느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좀 더 뽀송뽀송하게 입을 수도 있고 몸을 촥 쫀쫀하게 조여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부 압박복뿐만 아니라 다른 압박복들도 좀 헐렁한 느낌이 드시면은 건조기에 넣고 돌려보세요. 개꼬시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수술 후 흉터와 걱정입니다. 비용이랑 통증 다음으로 저한테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문의 주신 내용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던 게 이 흉터 문제였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통증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이게 통증 기간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제가 아프다 안 아프다 말씀을 드리는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 질문은 흉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절개를 총 3군데를 들어갔어요. 회음부에 2개, 뒤에 하나. 저는 사실 수술 전에는 흉터 같은 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좀 안 나왔을 시절에도 비키니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은 배를 가린 또는 엉덩이를 덮는 그런 디자인의 수영복을 많이 입었었고, 또 노출이 있는 의상을 그리 즐겨 입는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생각은 정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 수술방에 들어가는 그 직전까지도 저는 흉터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제가 이 흉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된 계기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흉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였거든요. 아, 흉터가 이게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서야 생각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에 디자인을 해주실 때 절개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들어갈 거고요. 이너 라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흉터가 보일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라고 얘기를 해주신 게 갑자기 띠용 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속옷을 입었을 때 절개 부위가 다 가려졌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비키니 수영복을 입어도 전혀 흉터를 볼 수 없다. 그게 팩트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던 Q&A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저는 이 개인의 기록을 위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보도 되게 궁금해 하시고 또 제 유튜브 영상을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는 뭐 이런 다이어트 정보 이런 것들도 공유도 하고, 좋은 제품 있으면은 뭐 좋은 제품도, 제가 사용하는 좋은 제품들도 말씀드리고, 또 일상 그런 것들도 보여드리면서 이 개코 채널을 열심히 키워나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좋은 콘텐츠 고민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